자,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할 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죠, 그죠? 다음 주 화요일 날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검찰에 출석했을 때 어떤 시나리오대로 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 잠깐만 좀 얘기를 해보죠. 자, 차에서 내려서 포토라인에 쓴답니다. 포토라인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서야겠네요. 예. 엘리베이터로 여기서 이제 포토라인에서 사진을 찍고 1층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로 이제 가서 2층으로 올라가는 모양이죠. 그래서 13층까지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그죠? 13층이 여긴 모양이죠. 13층의 중앙지검장 방에서 아마 처음에 티타임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특별수사 본부장이기도 하고 누구는 이제 언론에서 이제 예우라는 측면에서 표현을 쓰는데 예우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수사를 받을 때는 그에 맞는 사람이 기싸움을 해줘야 돼서 먼저 처음에는 여기도 최고 높은 사람이 나와서 맞아서 우리는 대등한 존재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실무에 들어간다고 해서 일반대로 내려보내는 걸로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 이제 일선에 계실 때 주로 팀장님은 조폭 수사를 담당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조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티타임 같은 것도 이 높은 사람들이랑 하는 거 많이 보셨어요? 네, 사실은 경찰에서도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주의가 있다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이 오게 되면은 조사 전에 먼저 심리적인 안정감도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세요라고 이제 인식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사 편의상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주안점을 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걸 고지를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방편을 하거든요. 지금 양지열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기싸움이라는 측면도 있죠. 그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강가에 상당히 재력이 있거나 아니면 강가에 높은 고위직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수사의 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서장이 먼저 대화를 통해서 약간의 길을 꺾어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수사를 원활하게 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요, 지금 사실 역대 대통령들은 전 대통령이라는 예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파면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호칭을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피의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누구 씨라고 부릅니다만은 이걸 이제 검찰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편의상 이제 전 대통령을 부르고 있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못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법률에 따라서 경호 말고는 못 받고 있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누구 민간인처럼 아예 순수하게 누구 씨라고 하는 것도 검찰 입장에서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름이나 호칭을 어떻게 부르고 누구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을 겉모습으로 이렇게 잘해주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과 수사의 내용과는 사실은 상관관계는 크게 없습니다. 조사 방식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직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전직 장관이라는 애우를 해줍니다. 다만 조서에는 피의자 신문 조서나 조서에는 어떻게 가냐면 피의자는 하고 씁니다. 하지만 질문이나 추궁을 할 때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서에는 뭐라고 기입이 되냐면 피의자는 삼성 측으로부터 최순실 씨가 공모해서 얼마의 433억 원의 액수를 수수한 사실이 있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구분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 말씀하셨죠. 대질신문 이재용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질신문 어떻게? 저는 뭐 대질 가능성이 뭐 높긴 합니다만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질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말이 엇갈릴 때 주로 대질을 하는 경우인데 지금 뭐 두 사람 다 일관적으로 지금 삼성의 승계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지금 일치된 정언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정언이 아닙니다만 그런 주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 두 사람이 이렇게 대면한 경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런 지금 혐의가 서로 그러니까 말이 다르다 그런 걸 떠나서 아무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삼성 부회장을 불러서 이렇게 같이 앉히는 것 자체가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한 또 이래 인격적인 여러 가지 모욕적인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할 수 있는 타이밍이 사실 한 차례밖에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시간적 그런 걸 봤을 때도 저는 뭐 검찰이 그렇게 무리수를 뜨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자체가 이때까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받겠다고 했다가 안 받았던 그런 사실
또 특검 수사 받겠다고 했는데 안 받았던 사실. 이번에 정말로 검찰이 포토라인에 선다면 어떤 새로운 태도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그 포토라인에 섰을 때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대국민 메시지가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전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인정한다거나 국민에 대한 적절한 사과를 했다고 보기는 참 힘들거든요. 지난번 삼성동 사저로 들어갈 때도 나를 믿고 네, 나를 믿고 응원해준 국민에게 감사드린다라고 했지 전 국민에게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그런 사과의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포토라인에 섰을 때 정말 뭐 혐의 인정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 심려를 끼쳐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메시지가 나올까라는 것이 관건이고요. 지금 검찰의 기류가 상당히 강경 모드로 흐르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 혐의의 중대성 그리고 이때까지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부인했고 엮였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부인을 했고 또 공모로 보이는 사람들이 모두 구속되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구속이냐 아니냐가 가장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런 참 딜레마가 있으실 것 같아요. 혐의를 부인하면 증거인멸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또 그렇다고 혐의를 다 부인한다면 알겠습니다. 사법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요. 어쨌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딜레마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창문을 보려면 그 취재진이 그 주위에 그렇게 그렇습니다. 많은 모양이에요? 지금 기자분들이 통상 30명에서 50여 명이 그 상주에 있고요. 또 일반 그 시민들, 지지하는 시민들이 주로 이제 30명 가까이가 상주를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카메라에 예전에 그 우병우 전 수석이 검찰에서 18층에서 찍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이제 블라인드 자체를 열지 못하고 또 밖에 산책도 못 나온다 이제 이렇게 지금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기자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상주에서 취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측면이 충돌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또 안 나오시는 거는 지금 썬팅 차량이라든가 가림막을 친 차량이 계속해서 들락날락 하지 않습니까? 이영선 행정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노출됨으로 해서 더 많은 말을 낳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밖에 나오지 못하시는 그런 불편함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팀장님이 썬팅 말씀하셨는데 썬팅 타고 들어가셨던 그 분이 김평우 변호사죠? 김평우 변호사가 오전에 이제 들어갔다가 약속 없이 갔다는 이유로 아마 거절을 당해서 그게 또 화제가 됐었는데 다른 인터넷 언론 TV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도 인터뷰를 했던 그 TV에 나와서 대통령이 이제 그분은 김평우 변호사 얘기에 따르면 차를 보내줘서 썬팅된 차를 타고 들어갔고 굉장히 뭐 건강도 좋고 밝아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뭐 조원진 수석이라든가 다른 민경욱 대변인 같은 경우 전 대변인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랬는데 또 왜 이렇게 현대로 좋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뭐 마치 순교자라는 표현을 지난번 이제 변론 과정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잔다라크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해서 또 논란을 좀 일으키고 있긴 하죠. 근데 저는 뭐 김평우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그 정치적 순교라는 발언을 상당히 좀 나름대로 뭐 저 주목을 하는 셈인데요. 왜냐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서 우리 강 교수님 말씀처럼 이 지금 포토라인 있었을 때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의 부분인데 저는 아마 상당히 좀 강한 톤의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구속 여부, 더 나아가서 형사처벌의 여부보다는 본인이 지금 대통령으로서 지금 파면당했지만 정치인 박근혜로서 이래도 죽지 않겠다는 나름대로 결기를 다지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사저 정치 논란도 벌써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치 박해를 받아서 순교하는 모습을 오히려 연출함으로써 그 이후에 앞으로 향후 정치적 행보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포토라인에 있었을 때도 이 모든 혐의를 그러니까 이렇게 인정하고 이 대통합의 알겠습니다. 그런 호소를 하면 그게 바람직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제 우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강민 교수님 또 이 전공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이 진돗개 선물한 거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해서 물론 좀 더 검증이 있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것이 주위 주민들이 2마리 선물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렇죠.
그게 뭐 예. 주민들이 선물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위원회에서 준비를 해서 그렇죠. 주민이 위원회가 사서 부탁을 해서 부탁을 해서 거죠. 선물을 하도록 네. 만든 그런 게 지금 드러났는데요. 사실 정치인의 모든 일정과 모든 이벤트와 모든 가는 곳 이런 장소마저도 다 어떤 정치적인 상징이죠. 선물도 당연히 정치적인 상징이 되는데 이렇게 진돗개를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또 청와대를 떠나면서 진돗개를 그냥 놔두고 갔다라는 것도 상당히 얘들이 9마리가요. 논란이 됐죠. 그래서 외신도 이 부분에 굉장히 보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박 전 대통령이 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반려견. 예, 보통 반려견이라 해서 가족처럼 지내고 또 특히 이제 뭐 외국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개를 버리고 어디 간다는 걸 참 상상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 외신에서 봤을 때 아니 왜 개를 버리고 갔을까라는 약간 좀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왔던 게 보이는데 제가 그런 경험을 좀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교수 생활할 때 여자 교수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자 교수들이 우리 아이가 아파서 집에 간다. 교수 회의를 못 가고 집에 간다 이러면 마치 좀 이렇게 제대로 교수 일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런데 우리 개가 아파서 집에 간다 이러면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를 생각해 볼 때 대통령이 개를 놔두고 갔네라는 것이 해외에서 볼 때는 우리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볼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마 고영태하고 최순실이가 그 외환견 때문에 굉장히 틀어져 가지고 문제가 됐었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이야기가 연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전국에 애완견이 1000만 마리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애완견에 대한 그런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면은 객관적으로 좀 흘러나온 얘기는 진돗개를 가지고 나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굉장히 크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뭔가 애완견을 사랑하고 어떤 인정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크게 돋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사실 그 청와대 진돗개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그러니까 취임식 때 들고 그러니까 선물 받아서 갖고 간 측면도 있지만 2014년 말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 그때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졌을 때 비선 실세 논란이 일었지 않습니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여당 지도부하고 밥 먹으면서 그 오찬을 식사하면서 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여기 실세는 없다. 실세 있죠. 누구냐? 진돗개 이야기였습니다. 진돗개야말로 우리 청와대 실세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실세는 맞는데 그때 당시는 이 열매실자 실세였다면 지금은 일월실자 실세가 된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애완견 저희는 16살입니다. 우리 집 강아지 16살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나간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걔가 저희한테 줬던 글쎄 지나간 시간이 3년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